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고민을 들어드리는 Q&A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교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청소년 도벽, 도박,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한 아이, 공황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공황이 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청소년 도벽, 도박 등 학교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청소년의 도벽이나 도박 문제는 단순히 일탈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서적 결핍, 가정환경의 영향, 또래 문화, 충동 조절의 미숙함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으면 그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히 징계나 훈계 위주의 대처보다는 예방과 회복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도벽이나 도박에 빠지는 학생들은 종종 외로움, 인정욕구,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정서적인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방임, 경제적 어려움, 비일관적인 훈육 등이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 일탈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해당 학생의 상황을 상담과 관찰을 통해 면밀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학생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을 비난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식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별 면담이 효과적입니다. 전문 상담교사나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문제 행동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공동체 내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성교육을 넘어 도박 예방교육, 인터넷 윤리교육, 경제교육 등 청소년의 현실에 맞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또래 상담이나 또래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의 협력입니다. 학생의 문제는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가정과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부모 상담이나 가정 방문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자녀 이해와 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처벌이 아닌 이해와 공감, 그리고 관계 회복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할 때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강한 아이는 외부의 작은 자극도 왜곡되게 받아들이며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 불신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들은 종종 나만 불공평하게 대우받는다. 선생님도 날 싫어한다. 나는 항상 손해본다 등의 생각에 갇혀있고 이로 인해 또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학생을 지도할 때는 무엇보다 공감, 신뢰,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이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먼저 아이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실수나 부정적 반응에 즉각적인 훈계보다는 그 이면의 감정을 살펴보고 그럴 수 있어 힘들었겠구나 등의 공감적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이후의 지도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므로 작고 사소한 성취라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수업에 끝까지 참여했구나. 내가 노력한 걸 알아줘서 기뻐와 같이 행동에 초점을 맞춘 칭찬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추상적이고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불신을 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의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진 왜곡된 사고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질문. 예를 들어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 그때 내 입장을 내가 이해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을 통해 조금씩 자기 성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반복되면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정 표현 훈련과 자기인식 향상을 위한 활동도 필요합니다. 감정일기 쓰기, 미술 치료적 활동, 역할극 등 비언어적 방법을 활용하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 관계 속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기 가치를 확인할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의 정서 상태가 심각하거나 장기화된다면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울감이나 왜곡된 사고가 임상적 수준일 경우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진 학생은 처벌이나 지시 중심의 교육으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들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관계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공감,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황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공황이 왔을 때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황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공황 발작을 겪게 될 경우 교사는 무엇보다 침착하고 안정적인 태도로 학생을 대해야 합니다. 공황 발작은 학생에게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불편함을 동반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이때 교사의 대응은 학생의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완화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사 자신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가 놀라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면 학생은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의식으로 인해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차분한 말투와 표정으로 학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지금은 안전해와 같이 반복적이고 확신에 찬 말은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정신 차려, 왜 또 그래? 이 정도는 참아야지와 같은 말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반응은 학생의 불안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부끄러움과 자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이 발생한 장소가 시끄럽거나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가능하다면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장소로 학생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실이나 상담실, 빈 교실처럼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단 학생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는 억지로 이동시키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때 학생을 둘러싼 다른 친구들에게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시선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황 발작의 증상 중 하나는 호흡 곤란이나 과호흡입니다. 이때 학생에게 천천히 숨 쉬어볼까, 내 말에 맞춰 한번 같이 호흡해보자와 같이 간단한 호흡 조절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췄다가 4초 내쉬는 식의 리듬을 함께 해보는 것은 신체적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단 강요하지 말고 학생의 상태에 따라 천천히 시도해야 합니다. 일단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교사는 해당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교사나 전문 상담교사와 연결되도록 도와야 하며 필요시 보호자에게도 연락해 안정적인 귀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학생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공황 발작은 학생의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이해가 필요한 심리적 질환입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문제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학생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며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감하고 배려 깊은 대응은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정서적 회복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교사의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직업입니다.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등 다양한 과업에 시달리다 보면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쉽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심리적 탈진이나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교사들은 흔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학생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가 지쳐 있구나, 이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구나라고 자각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억제할수록 더 크게 터져나오기 때문에 감정은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심신의 회복을 위해 일상 속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은 뇌와 몸의 회복을 도와주며 명상이나 복식호흡, 스트레칭 등의 이완 기법은 긴장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등 일상에서 짧더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힐링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 배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모든 감정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교사나 친구, 가족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내면의 정화를 돕기 때문에 때로는 동료들과의 대화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도 충분하지 않거나 감정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교원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사명감에 기반의 학생을 위해서라면 내 감정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다. 내가 지쳐 있으면 누구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먼저 챙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에서 함께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동료 교사들과 고민을 나누고 힘든 순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은 결코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교사 개인도 회복될 수 있고 교육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사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돌보는 일은 단지 자기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교실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학생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